네, 도현쌤입니다. 교과서 23쪽 문제 6번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어려워할 법한 2번과 4번에 대한 계산만 간단히 보여줄게요. 먼저 2번부터 보면 2번은 계산이 장난 아니죠. 이런 식으로 근호가 포함된 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면 근호의 거듭제곱 형태 숫자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끼리 곱하고 나누는 거는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 근호를 없애고 지수가 유리수인 형태로 식을 바꾼 다음에 여기서 밑을 일치시켜서 지수 법칙을 써야 돼요. 우리는 이런 과정에 따라서 계산을 하려면 이 지수가 유리수인 형태로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개념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n제곱근 a의 m제곱근 이런 형태의 식을 바꾸는 방법은 a라는 밑에 대해서 이 거듭제곱한 형태 이 부분을 분모에 그 다음 여기 식의 지수를 분자에 이런 형태로 식을 바꿀 수가 있었고요. 특히 n제곱근 a의 경우에는 여기 a의 1제곱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 얘는 a의 n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었고 우리는 위에 주어진 이 두 개념을 한번 2번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쌤은 첫 번째부터 간단히 해볼게요. 세제곱근 a의 네제곱근 a의 경우에는 일단 바깥에 거 빼고 안에 거부터 해보면 a 곱하기 이 친구는 a의 4분의 1제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호 안에 있는 친구는 두 친구 1제곱과 4분의 1제곱 두 지수의 곱이니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의 합 다시 말하면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세제곱근 a의 4분의 5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세제곱근 역시 선생님이 이 안에 있는 친구 자체에 대해서 3분의 1제곱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줬으니 지수법칙에 의해서 12분의 5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게 첫 번째예요. 다음 두 번째. 얘는 쉽네요. 4제곱근 a의 셈은 a에 대해서 여기 거듭제곱근은 분모로 다음에 제곱은 분자로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에 주어진 5제곱근 a의 4제곱근 얘도 쫄지 말고 여러분 했던 대로 하면 돼요. 아까처럼 근호 안에 주어진 식에 대해서 얘가 역시나 a의 4분의 1제곱이고 이런 식이니 위에 했던 거랑 똑같죠. 따라서 5제곱근 a의 4분의 5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a의 4분의 5제곱에 대한 5분의 1제곱에 대해서 각각 곱해서 약분을 해보니까 4분의 1제곱이 지수에 나오네요.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주어진 식을 전부 밑이 a인 형태로 바꿨으니 a의 12분의 5제곱에다가 곱하기 a의 4분의 3제곱 나누기 뒤에 있는 식 a의 4분의 1제곱을 한 식이 되겠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밑이 전부 같으니 지수법칙에 따라서 a를 밑을 기준으로 곱한 친구끼리는 두 친구를 더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경우에는 이 친구를 빼줬어야 됐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수의 값을 계산하면 이 친구는 12분의 11이 지수에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간단히 한 결과는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4번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4번 문제는 보다시피 밑 A, B 두 개의 밑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두 식의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지수가 유리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근호로 바꾸지 않고 그냥 곱해야 지수 법칙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얘를 하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풀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준 게 아니겠죠. 여기서 한번 식의 형태를 생각을 간단히 해봅시다. 일단 주어진 식을 간단히 살펴보니까 a의 3분의 1제곱이라는 식이 있고요. 쌤 동그라미 표현할게요. b의 3분의 1제곱 세모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주어진 식에서도 역시나 동그라미 세모에 해당되는 식이 있고요. 그다음 a의 3분의 2제곱이 있는데 얘는 우리가 지금 표현한 3분의 1제곱을 제곱한 거죠. 다시 말하면 동그라미식을 제곱한 게 있고 뒤에도 세모를 제곱한 게 있습니다. 쌤은 그럼 얘를 동그라미와 세모로 간단히 표현을 해보면 뒤에 식은 동그라미 제곱 더하기 두 개 곱 더하기 세모의 제곱이라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네요. 우리는 여기 주어진 이 친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얘를 전개할 수 있는 공식이 있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식이니까요. 보다시피 이 친구에 대해서 곱을 해보면 얘는 앞에 거 친구의 세제곱에서 그다음 뒤에 이렇게 곱하면 뒤에 거 빼기 세제곱이 나오겠죠. 이렇게 간단히 정리되는 곱셈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쌤이 이 값을 구한다는 것은 동그라미 a의 3분의 1제곱에서 얘를 세제곱한 친구 빼기
뒤에 주어진 세모 b의 3분의 1제곱에서 얘를 세제곱한 식을 가지고 간단히 전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역시나 지수 법칙에 의해서 3분의 1과 3을 곱해서 얘는 약분하면 a의 1제곱 그냥 a가 될 거고요. 뒤에 친구는 마찬가지로 b가 되니 a 빼기 b로 정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밑이 두 개인 형태의 식의 곱에 대해서는 이 친구를 직접 전개하기 전에 곱셈 공식이 있지 않았나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곱셈 공식을 왜 적용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식의 형태를 보고 가장 간단한 식을 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세모 다른 기호로 표현을 해보면 전체 식의 곱이 조금 공식과 연결된 형태로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공식을 적용할지를 생각한 다음에 조금 더 간단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빼기 b의 2분의 1제곱의 경우에는 누가 봐도 두 식의 합과 차를 곱한 거기 때문에 합차 공식에 따라서 앞의 친구 2분의 1제곱의 제곱에서 뒤의 친구 이 세모 부분의 제곱을 한 걸 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얘도 간단하게 곱해서 약분되니 a 빼기 b의 1제곱 b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비슷한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교과서 23쪽 문제 8번입니다. x가 1보다 크고 그 다음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3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식부터 보면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역수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선생님이랑 배웠습니다. 그럼 사실 이 친구는 x제곱에다가 x분의 1을 제곱한 x제곱분의 1을 더한 식을 구하는 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얘도 역시나 역수를 처리하면 이런 형태식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 식에서 위에 주어진 이 위의 식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양변을 제곱하여 선생님이 한번 x제곱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이 3의 제곱이라는 이런 형태식이 만들어지는데 좌변을 전개해보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더하기 2배의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각각을 곱하는 게 곱셈 공식이었죠. 그럼 우린 이 친구에서 여기 주어진 x와 x분의 1의 이 친구가 약분이 돼서 결국에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플러스 2가 9가 됩니다. 그럼 2를 쓱 넘겨서 계산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값은 9 빼기 2, 7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제곱된 형태의 식은 전체 식을 제곱하는 과정을 통해서 간단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왼쪽과 달리 오른쪽처럼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a의 n분의 n제곱 유리수 지수에 대해서는 분모는 거듭제곱근의 이 친구 m제곱근 분자는 a의 n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x의 2분의 1제곱은 2제곱근 x의 1제곱. 그런데 우리가 2제곱근이라는 말은 안 쓰고 제곱근이라고 하니 그냥 쌤이 루트 x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식에서 이 친구는 루트 x 빼기 그 다음 그 루트 x에다가 지수가 음수이므로 역수를 취해서 이런 형태의 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아이디어처럼 비슷하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라는 거에서 근호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의 근호를 취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 루트 x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전체 식의 루트를 취한 게 나와서 이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식의 양변의 근호를 취해서는 안 되니까 반대로 구해야 할 식에서 얘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루트 x를 제곱하면 x가 되기 때문에 쌤이 만약에 이 친구의 값을 제곱해서 얘와 비슷한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이 친구의 값을 구해야 되니 쌤이 얘를 a라고 할게요. 우린 지금부터 a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이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 주어진 식의 양변을 제곱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좌변 같은 경우에는 루트 x 빼기 루트 x분의 1의 제곱이고 우변은 구해야 하는 값의 제곱. 그럼 좌변을 전개해보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빼기 2배의 앞에 거 뒤에 건데 역시나 약분이 되니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쌤이 구해야 되는 a의 제곱은 이런 식이 될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3 빼기 2가 a제곱이 나오므로 a제곱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a의 값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선생님 그럼 답이 두 개인가요? 라고 하기에는 이상합니다. 문제 속에서 안 쓴 조건이 없는지 한번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그렇죠. 문제를 보면 x가 1보다 크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얘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값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주어진 루트 x의 값은 이미 x의 값이 1보다 크므로 루트 x는 1보다 클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역수를 취한 거는 반대로 1보다 크기가 작아질 테니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a의 값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그렇죠.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a가 양수이니 a의 값은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원래 주어진 식에서 접근하는 게 힘들었으니 반대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양변을 제곱한 다음에 전개된 식에서 구한 식을 대입한 다음에 이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 상황에서 x의 조건을 가지고 무엇이 답인지를 결정하는 과정까지 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교과서 23쪽 문제 9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2의 2x제곱이 5일 때 주어진 것과 같이 복잡한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조건이 뭔가를 살펴보면 2의 2x제곱이 5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결과가 8이나 4와 같은 2의 거듭제곱이라면 x의 값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2의 거듭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이 친구에서 x의 값을 직접 구하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를 직접 구해서 대입하기보다는 이 식 자체를 여기 주어진 식에서 만들어서 대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2의 2x분의 2의 2x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 라고 시키면 우린 2의 2x 이 값 전체가 5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 값을 5로 바꾸어서 간단히 식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 주어진 이 식을 그러면 2의 2x가 최대한 나오게 변형을 해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구해야 하는 식은 이렇게 생겼죠. 자, 우리는 이 친구 식에서 2의 2x와 관련된 형태를 최대한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2의 2x가 없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 주어진 2의 x를 생각해서 이용해 볼게요. 2의 2x의 경우에는 2의 x를 제곱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2의 x에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그랬으면 분모 분자에 한번 2의 x를 곱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이렇게 곱하면 2의 x를 두 번 곱한 거니 2의 2x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곱하면 우리가 지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x와 플러스 x를 더해서 식을 만드는 거니 결국에는 2의 0제곱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2의 0제곱의 경우에는 그 값이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다음 분자도 이렇게 곱하면 2의 지수법칙에 의해 3x 더하기 x는 4x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에서 x를 더한 것이니 그 친구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우리는 이 친구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주어진 이 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2의 2x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분모의 이 친구는 바로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분자에 있는 두 식 중에서 2의 4x는 지수가 4x니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서 무엇을 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얘를 제곱하면 곱이 딱 4x죠. 그러니까 2의 2x가 5인 걸 생각해보면 5의 제곱, 이 값은 25다 라고 간단히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2의 마이너스 2x도 표현을 해보면 이 친구 지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역수를 취해서 생각을 할 수 있으니 분모의 값이 5이니 5분의 1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주어진 식은 5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값을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자에 분수가 있으니 이 분수를 없애줘야겠죠. 분수를 없애주려면 분모를 각각 분모와 분자에 곱해주면 5를 곱해서 계산할게요. 분모는 6 곱하기 5니까 30일 거고, 분자는 이렇게 곱하면 125, 그다음 이렇게 곱하면 약분이 되니까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분의 126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126과 30은 둘 다 3의 배수니까 3으로 약분하면 10분의 40인데 또 2로 약분되죠. 5랑 21이니까 결과는 5분의 2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5분의 21이겠네요. 자, 풀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2의 거듭제곱 형태에서 x의 값을 직접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2의 2x라는 식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식에서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그럼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분모든 분자든 2의 2x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지수가 작은 식에서 얘를 거듭해서 곱하는 형태의 통분 아이디어를 이용해 정리를 했고요. 그 정리된 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대로 바꾸고 모르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2의 2x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의 다른 풀이입니다. 쌤이 이 다른 풀이를 설명하기 위해 일단 분자랑 분모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분자는 2의 3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x인 반면 분모는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입니다.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쌤이 이 친구를 기준으로 보면 얘를 세제곱해서 만들 수 있는 식이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친구는 이 뒤에 있는 친구를 세제곱해서 만들 수 있는 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쌤이 2의 x를 쌤이 a, 2의 마이너스 x를 b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기 주어진 분모는 a 더하기 b이고 분자는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분자를 분모로 나눈 이 식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돼요. 무엇과 무엇으로?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a 더하기 b와 뒤에 세제곱을 만들려면 제곱이 각각 필요하겠죠. 그런데 다 양수면 이 식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하나 중간에 음수 이런 형태의 식이 됐습니다. 그럼 분자가 이렇게 변형되면 분모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약분을 가지고 이 식은 간단한 다항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a를 2의 x, b를 2의 마이너스 x를 가지고 생각을 한 거니까 쌤이 다시 이 친구를 가지고 대입을 해보면 2의 x의 제곱 빼기 a 이 값과 b 이 값을 곱한 거랑 뒤에 있는 b 2의 마이너스 x를 제곱한 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얘를 지수법칙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곱하면 2의 2x고 뒤에 주어진 식은 얘와 얘를 곱했을 때 2의 x 빼기 x 그러니까 2의 0제곱이 되니까 2의 0제곱은 1 간단히 값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 주어진 식 역시 지수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2x니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린 벌써 2의 2x를 만들었으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5를 그대로 대입하면 될 것이고 뒤에 주어진 2의 마이너스 2x는 아까 구했던 2의 2x의 역수기 때문에 쌤은 5분의 1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뒤의 식은 5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으니 4 더하기 5분의 1 그래서 5분의 20 더하기 1이니 5분의 21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교과서 24쪽 문제 10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a, b의 값에 대해서 b분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주어진 걸 살펴보면 주어진 식은 2가 미친 식이고 지수는 실수 조금 복잡하게 주어진 식에 대해서 두 식의 나눗셈을 하고 있네요. 우리는 여기서 밑이 일치하니까 그냥 지수법칙을 적용하는 문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수법칙을 적용하기 쉽게 여기 주어진 a라는 식과 b라는 식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봐야겠죠. 그럼 a라는 식은 2의 루트 3제곱에다가 3 빼기 루트 3이 거듭제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의 m제곱에다가 n제곱을 하면 두 친구를 곱하는 a의 mn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정리할 수 있었죠. 따라서 우리는 지수 두 개를 서로 곱해서 루트 3 곱하기 3 빼기 루트 3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곱하면 3 루트 3 뒤로 곱하면 루트 3의 제곱이니 3이 돼요. 얘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지수가 실수인 경우에도 지수법칙이 성립했기 때문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b의 식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 3 플러스 루트 3제곱에서 루트 3제곱을 하면 역시나 두 친구의 지수를 각각 곱해서 식을 정리하는 것이니 앞으로 곱하면 3 루트 3 그다음에 뒤로 곱해서 분배해보면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b분의 a의 경우에는 2의 3 루트 3 빼기 3에서 분모인 부분 2의 3 루트 3 플러스 3을 나눈 식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쌤이 a, b에 각각 대입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지수법칙을 조금 더 나눗셈을 통해서 간단히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지수의 나눗셈은 지수를 어떻게 썼죠?
그렇죠. 우린 여기서 지수의 차를 이용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밑이 일치하니까요. 그러면 2의 3루트 3 빼기 3에서 뒤에 있는 지수를 빼서 우리가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일단 여기 주어진 3루트 3, 3루트 3은 빼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3에서 3을 뺀 것이니 2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를 조금 더 간단히 표현을 해보면 2의 6제곱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지수가 음수인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의 6제곱 구해야겠죠. 쌤은 근데 이런 거 구할 때 간단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2의 세제곱을 제곱한 것이다 생각하니 2의 세제곱이 8인 거 생각해보면 8의 제곱 분모는 64 이런 식으로 좀 간단히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의 거듭제곱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값을 제곱해서 만드는 걸 해보면 좋습니다. 자, 문제의 풀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이 주어진 식의 지수의 값이 실수라 하더라도 밑이 2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수 법칙을 적용하면 됐었고 그 지수 법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거듭 제곱의 형태에는 곱을 이용해서 나눗셈의 경우에는 차를 이용해서 구했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교과서 24쪽 문제 12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 실수 A, B, C에 대해서 제곱의 합이 10이고 그냥 합이 10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때 좀 복잡하게 생겼죠. 자, 이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쌤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여기 A, B, C 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 얘네를 가지고 A, B, C를 막 각각 구하려고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아니 내가 도대체 뭘 구해야 돼? 다시 말하면 목표를 항상 먼저 살펴보고 문제를 푸는 편입니다. 목표식을 살펴보면 뭐야? A, B, C라는 형태가 복잡하게 돼 있지만 결국에는 밑이 전부 2로 일치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식이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정리하기 위해 앞부분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 2의 a제곱에 b 플러스 c제곱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두 지수를 곱해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a에서 b 플러스 c를 곱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진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b에서 c 플러스 a를 곱하고 뒤에 주어진 식도 c에서 a 플러스 b를 각각 곱하는 형태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일단 지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곱하면 ab 더하기 ac가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BC 더하기 AB가 될 겁니다. 그럼 곱하기 이렇게 곱하면 2의 AC 더하기 BC가 될 테니 이런 형태로 좀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 주어진 첫 번째, 두 번째 세 식을 또 역시나 곱하고 있는데 밑이 2로 일치하니까 여기서 지수 법칙을 또 쓸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두 지수의 곱셈의 경우에는 지수를 어떻게 하라 했죠? 그렇죠. 두 친구를 더해서 식을 간단히 구할 수 있으니 결국에는 얘는 정리해보면 밑은 2로 갖고 지수를 전부 더한 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AB가 2개 더해질 거고 AC가 마찬가지로 2개 더해질 거고 BC가 마찬가지로 2개가 더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 식만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아까보다 훨씬 깔끔하죠. 그럼 우린 여기 주어진 지수의 값을 얘네 2개를 가지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만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곱이랑 그냥식이 나와 있다라는 거 굉장히 꺼름칙하죠. 우리가 원래 주어진 식과 제곱식을 연결하려면 알고 있는 이 식을 제곱해서 얘랑 비슷한 식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루트 10이라는 친구의 식을 양변을 제곱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친구 제곱하는 거 곱셈 공식 한번 떠올려 봅시다. 세 친구를 제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곱의 합에다가 플러스 2배의 둘이 곱한 거 AB, 둘이 곱한 거 AC, 둘이 곱한 거 BC를 이렇게 더한 형태로 전개가 됐었죠. 그 다음 우변은 루트 10의 제곱 10이니까 얘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역시나 제곱식의 합을 12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은 10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뒤에 주어진 식을 그대로 써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해야 될 식은 이 빨간색 네모 친 것처럼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12를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이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이 통째로 지수가 그냥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을 구하는 문제인 것이니 2의 제곱분의 1, 다시 말하면 4분의 1이 그 결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건은 A, B, C에 대한 조건이었는데 얘를 가지고 막 거듭 제곱을 복잡하게 구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쫄 필요 없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하되 밑이 같은지 꼭 확인한 다음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거듭 제곱은 곱, 그 다음에 그냥식의 곱은 지수의 합을 이용해서 간단히 정리했다라는 걸 가지고 간단히 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 24쪽 문제 13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양수 A, B, C에 대해서 A제곱이 7, B5제곱이 13, C6제곱이 15일 때 세 친구를 곱하고 N제곱 문자죠. 이 친구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 문제를 접근했을 때 A, B, C가 제곱해서 7이 되는 값이니 얘는 A는 양수이므로 루트 7, 그 다음에 5제곱해서 13이 되는 수이니 B는 5제곱근 13, 그 다음에 C의 6제곱해서 15가 되는 수이니 얘는 거듭제곱근으로 6제곱근 15, 이렇게 근호로 사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얘네를 곱해서 생각을 해보면 A, B, C의 곱은 근호가 막 곱해져 있는 식이죠. 여기다가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를 n제곱, 다시 말하면 n번 제곱한 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n이 2면 ABC의 제곱을 생각을 해야 되고 n이 5이면 ABC의 5제곱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각각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값이 언제 자연수가 되는지 그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쌤이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푼다고 하면 1부터 다 대입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기는 너무 힘들고 문제의 의도도 아니겠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 주어진 이 A, B, C의 값을 근호로 표현하기보다는 지수를 이용한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A제곱이 7이라는 거는 양변에 2분의 1제곱을 해서 쌤이 A의 값은 7의 2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B는 아까 5제곱근 13이었으니까 쌤은 13의 5분의 1제곱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C는 여러분들이 15의 6분의 1제곱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러고 나서 한번 쌤이 A, B, C의 n제곱을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7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13의 5분의 1제곱 곱하기 15의 6분의 1제곱의 n제곱인데 아까와 달리 이 친구 전체 각각에 대한 거듭제곱이 돼 있고 지수가 유리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각각 n을 곱해서 식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럼 7의 2분의 1의 n을 곱한 2분의 n제곱, 13의 5분의 n제곱, 15의 6분의 n제곱이라는 형태로 좀 표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값이 언제 자연수가 되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n의 값이 3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식은 7에 n이 3이니까 2분의 3제곱 곱하기 쭈르륵 이렇게 식이 될 건데 7의 2분의 3제곱을 먼저 볼게요. 이 친구는 2제곱근 7의 세제곱, 다시 말하면 루트 7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친구는 자연수인가요? 아니죠. 다시 말하면 지금 n이 3일 때는 첫 번째 식부터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도 비슷한 방식이 반복이 될 거고 곱했을 때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될 수는 없겠죠. 정리를 해보면 여기 주어진 및 7, 13, 15가 각각 서로 소인 숫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수의 곱이 자연수가 딱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주어진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이 각각 자연수가 되는 경우에만 곱해서도 자연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주어진 상황을 세 개로 쪼개서 살펴봐야겠죠. 예를 들어 첫 번째 7의 2분의 n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n의 값이 아까처럼 홀수인 경우에는 이 지수가 분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듭제곱 근호가 생겨서 자연수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n은 짝수 또는 2의 배수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 2, 4, 6, 8이면 대입했을 때 7의 1제곱, 2제곱 이런 형태로 자연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13의 5분의 n제곱 이 전체가 자연수가 되려면 지수 5분의 n 얘가 자연수가 되어야 하므로 결국에는 n은 5의 배수 5, 10, 15 이런 숫자여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15의 n분의 6제곱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n은 역시나 지수가 자연수이기 위해서 6의 배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 친구가 동시에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n을 생각을 해야 될 테니까 일단 5의 배수들 중에서 6의 배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는 뭐 30, 60, 90 이런 숫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 친구는 전부 다 2의 배수니까 상관없이 이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은 n이 30일 때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확인도 해봐야겠죠. 실제로 ABC의 30제곱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주어진 n의 값에다 30을 대입해보면 7의 2분의 30, 15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3의 5분의 30이니까 나누어서 6이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15의 6분의 30이니까 6분의 30은 5니까 지수를 정리해보면 5, 이런 식으로 지수가 다 자연수가 나오니까 얘네는 곱해서 역시나 자연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A, B, C로 주어진 식의 값을 직접 파악하기 힘들고 근호로 표현한 형태로는 얘를 거듭 제곱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친구를 거듭 제곱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유리수인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했었고, 지수가 유리수인 형태의 식이 전체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에서는 이 지수의 값이 전체가 자연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n의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은 7, 13, 15처럼 서로 소인 친구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서로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이 자연수인 경우를 따져서 풀었는데, 만약에 여기 주어진 이 문제를 정리를 했을 때 뭐 6의 2분의 n제곱, 3의 3분의 n제곱, 그다음 뭐 4의 5분의 n제곱이라고 하면 얘를 소인수 분해해서 정리해야지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 차이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교과서 24쪽 문제 14번입니다. 자, 문제를 읽으려고 하는데 되게 길죠.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인데 국어 문제 같죠. 자,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는 요령과 함께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 구성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주어진 하나의 관계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식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관계식에서 각각의 문자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 문자를 각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쌤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주어진 문자를 정리를 해보면 첫 줄부터 읽어보면 뭐 아인슈타인 뭐 이거 따로 사실 필요 없죠. 정지 상태에서 질량, 다시 말하면 정지 질량을 말하는 것이 m의 제로이고, 두 번째 입자의 속도 가 V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속도는 V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새로운 질량, 다시 말하면 새 질량, 이 값은 m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고 나서 여기 주어진 이런 말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얘는 알고 얘도 알고 얘는 아는데 C는 뭐지? 라고 하면 뒤에서 문제를 읽어보면 상수 C, 여기 주어진 이 C의 값은 빛의 속도를 표현한다 라고 돼 있고, 뒤에 주어진 것처럼 거듭 제곱으로 표현됐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읽어보면 질량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지 상태 질량이 아니라 그냥 질량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친구 새 질량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내가 m의 값을 구하려면 얘랑 얘가 얼마인지만 알아서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정지 상태의 질량은 얼마인가 줄을 읽어보면 정지 상태 질량이 12mg, 단위는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입자의 속도는 조금 복잡한 지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구해야 되는 값 m은 일단 분자부터 간단히 써보면 분자는 m0니까 10이고 분모는 루트 1 빼기 c제곱, 다시 말하면 3 곱하기 10의 8제곱을 제곱한 친구,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5분의 9 곱하기 10의 8제곱, 얘가 v죠. 이 부분 얘를 제곱한 식이 될 겁니다. 자,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 분모가 조금 복잡하니까 분모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분모의 경우에는 1 빼기 뭐의 제곱 형태가 됐으니 쌤은 얘를 3 곱하기 10의 8 분의 5분의 9 곱하기 10의 8제곱으로 한번 전체 제곱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각각을 제곱해서 물론 풀어도 되는데 이 동시에 분모랑 분자의 지수가 같으니 얘를 묶어보니까 10의 8제곱, 10의 8제곱이 약분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3이 분자에 있는 9랑 약분돼서 3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루트 1 빼기 5분의 3 남았죠? 5분의 3의 전체 제곱에서
그거분의 10이라는 식으로 좀 간단히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1 빼기 5분의 3의 제곱에다가 근호를 취한 거를 계산을 해보면 1 빼기 25분의 9 이 친구를 계산한 거니 루트 25분의 25에서 9를 뺀 16이고요. 분모는 5의 제곱, 분자는 4의 제곱이니 근호를 취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친구는 12에서 분모에 5분의 4가 있으니 5분의 4를 나눈 걸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역수를 곱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12, 4 약분해서 3이니 이 결과는 15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질량의 값은 그 결과가 15, 정확히는 단위까지 써서 미리그램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장제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쭉 스캔할 때 관계식을 먼저 스캔을 해야 돼요. 아, 얘를 쓰겠다 보고 관계식에 들어있는 문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각각이 무엇인지 말로 정리해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한 다음에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의 값을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각각 얼마인지를 표현해서 식에 대입하는 과정이 중요했고 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 형태에 대한 제곱이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얘를 간단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수법칙이 중간에 활용됐다. 그 과정에서 근호를 포함한 계산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